오늘의 시사 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헤드폰을 또 끼시네요. 예, 소리가 나오네요. 나오죠? 그럼 안 나옵니까? 예. 자, 아무튼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D-Day 투표하세요입니다. 예. 자, 오늘이 바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본 투표일입니다. 새벽 6시부터 이제 그 투표가 시작이 되니까 벌써 투표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은 마스크와 신분증 꼭 챙기셔서 저녁 8시까지 투표소에 가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있죠. 자, 먼저 선거 당일 주의사항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선거일이 이제 공휴일인데요. 네. 오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분들은 등교를 하고 직장인분들은 출근 꼭 하셔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되고요. 물론 학생분들 중에는 학교가 투표소로 지정이 된 곳이 있는데요. 그때에는 이제는 비대면 수업이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겠네요. 우리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보면은 이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만 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는데 이번 선거는 뭐 보궐선거고 또 그런 이유가 아니니까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대신 퇴근 이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 시간이 2시간 늘어난 이제 8시까지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새벽 6시부터 이제 저녁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한 건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 회사 근처나 뭐 인근에 뭐 아무 투표소에 가는 게 안 됩니다. 집으로 배송되는 투표 안내문에 적혀 있는 투표소로 가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예, 만약 안내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되니까 꼭 검색하시고요. 예. 그리고 신분증과 마스크 반드시 소지해야 되는데 오늘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서 2003년 4월 8일 이전에 태어난 이 만 18세 청소년들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예, 엄연한 이제 유권자인데요. 예. 이 청소년들은 이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으로도 이제 신분증을 대신할 수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뭐 아무래도 이제 오늘 선거는 공휴일이 아니니까 그 직장인 분들은 또 회사 일 때문에 투표가 힘들 수도 있겠어요? 예. 선거일 근무로 인해 투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투표할 시간을 달라라고 해서 사업주에게 요구를 할 수 있고요. 만약 이걸 거부하면 이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그래요? 이하의 과태료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 반드시 이제는 투표권을 보장해 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 투표장에 들어가면 이제 체온을 측정하고 손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비닐 장갑을 주는데요. 네. 이 비닐 장갑 안에서 벗지 말고 투표를 모두 마치고 밖에 나올 때까지는 꼭 끼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표하다가 이제 실수로 잘못 찍었다. 좀 다시 한 장 좀 주면 안 되냐라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종종 있는데요. 그거 안 됩니까? 예, 투표용지는 재교부가 안 됩니다. 처음 기표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또 기표를 한 뒤에는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이제 투표가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기표소 안에서 이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 투표소로부터 한 100m 안에서 이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 점 주의하시고요. 물론 이 문자 메시지나 SNS 그리고 이제 투표소 100m 밖에서 이제 말을 통해서 이제 투표 참여를 하는 건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수막과 같이 뭘 걸어 붙이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투표 참여를 할 때는 특정 정당이 연상돼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 문득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승기 변호사, 예. 이 한 표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라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이 예산을 다루니까 500조 곱하기 국회의원 임기 4년 2,000조. 2,000조를 이제 국회의원 수 300명으로 나누면 한 표의 가치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 그것도 타당하죠. 그런데 한 표의 가치를 금전으로 산정한 이 판례가 있습니다. 예,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 선관위 실수로 투표를 하지 못한 시민에게 이 법원이 3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30만 원? 예, 30만 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이 신원조회 프로그램이 갱신되지 않아 이 투표를 하지 못한 한 남성에게 또 50만 원을 배상해 주라는 또 판결이 있었고요. 예, 대선의 경우에도 있습니다. 2012년 제18대 대선 때 이 검찰 공무원의 실수로 이 선거인 명부에서 빠져 투표를 하지 못한 이 수영자에게 법원이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군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인정이 됐는데요.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한 피의 가치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그렇죠. 또 법원의 판결로도 잡아낼 수 없는 이 플러스 알파를 가진 이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라고 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또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D-Day 박오 최후의 승자는 누구입니다. 어제까지 이제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모두 정말 치열한 선거전을 펼쳤는데, 자, 지금까지의 선거 판세 어떻게 그 평가를 하십니까? 먼저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심판론을, 또 오세훈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인데요. 이 박영선 후보의 경우 이 출마 초기에는 인물론을 내세우겠다고 하며 이 문재인 정부와 좀 선을 그으면서 자기만의 좀 색깔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세훈 후보의 이제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이 본격 제기되면서 이 오세훈 심판론이 중심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이 사선 의원의 또 중기부 장관까지 지낸 이 인물 경쟁력이 좀 가려진 측면도 있고요. 또 연이어 터지는 엑스맨 논란도 문제인데요. 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또 2차 피해를 입히는 또 당내 이제 인사들의 발언이 계속 나오기도 했고요. 거기에 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뭐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 3법 통과 직전에 임대료를 대폭 올린 점, 이런 악재들이 이제 터지면서 이 내로남불 또 프레임에 또 갇혀버렸다는 점에서 또 악재 중에 악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에 반해 오세훈 후보는 또 LH 사태로 인해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여론을 이제 등에 업은 상태에서 또 대권 주자급인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거 유세에 전면에 나서며 말 그대로 천군만마를 얻어 유리한 고지에 서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처가 소유의 땅, 그러니까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이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꾸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에 이제 거짓말쟁이 프레임 공격이 가능하도록 이제 빌미를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차라리 아주 예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면 문제가 이 정도로 확대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다만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이 오세훈 후보가 이 토론회에서도 그렇고 이 박영선 후보가 소유한 이 도쿄 아파트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질 않았습니다. 최근 일본이 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기해서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반일 정서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선거는 진보와 보수가 이제 극단적인 이념의 대립 속에서 제3의 후보 없이 범야권, 범여권 이렇게 모두 단일화돼서 1대1 구도로 치러지다 보니까 결국 정권 심판에 찬성하냐 아니면 반대하냐, 이게 표심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뭐 개별 후보들의 뭐 능력이나 도덕성 뭐 이런 부분은 후순위로 밀려버린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좀 네거티브도 많았고, 부동산 정책에서도 뭐 재건축, 재개발부터 여러 정책, 뭐 세금 문제까지 계속 언급됐지만 이 선거의 대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결국 이제 그 정권 심판론과 그 반대 중에 그 서울 시민이 무엇을 선택할지의 여부가 최종 승자를 결정한다는 건데, 자, 오늘 밤 그 12시 정도 되면은 뭐 대략 윤곽이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제는 최후 승자를 놓고 이제는 다루면 됩니다. 그러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주식 리딩방 소비자 경보 발령입니다. 자,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SNS를 통해서 특정 종목 매매를 찍어주는 이른바 이제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죠. 금감원에 따르면은 절대 다수의 주식 리딩방이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금감원에 따르면은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이 선의의 투자자를 현혹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미등록 투자 자문에 해당되어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런 리딩밥이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연수익 한 5% 10%만 얻어도 야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많은 수의 주식 리딩방이 연수익률 200% 500%까지 보장한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허위 광고인데요. 이런 허위 광고로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지난 5일 이 주식 리딩방 근절을 위해 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자,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을 할 때, 아니 그렇게 수익이 높으면은 그냥 가족들끼리 하면 되지,
그렇게 좋은 걸 왜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나? 이런 그쵸. 그 의심을 할 것 같은데 예. 막상 그 당사자가 되어버리면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자가 계속 생기는 거겠죠? 맞습니다. 예. 일단 그럴 만도 한 게 이 수법 자체가 정말 치밀합니다. 우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뭐 200% 수익 보장 이런 불법 과장 광고 메시지를 발송한 후에요. 자칭 이제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불리는 이 리더가 무료 오픈 채팅을 개설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방에 들어가면은 뭐 급등 종목을 격추시켰다. 근데 정말 200% 수익을 얻었다. 막 이런 글이 조직적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주식 투자자들을 현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고급 정보, 급등 종목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유료 회원방에 가입해야 된다면서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뭐 최대 이야, 수백만 원의 참. 비용을 요구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이 불법이다 보니까 자본시장법상 이제 설명 의무와 같이 투자자 보호 조치가 잘 이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취득한 정보로 수익이 나지 않거나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에 좀 환불을 요구해도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오히려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환불을 거부해도 애당초 불법 영업이라서 뭐 금감원 분쟁 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 자체가 어렵고 소송도 이제는 쉽지가 않은 거죠. 최근에는 이제는 주식뿐 아니라 이제 가상화폐까지 이제 리딩방이 이제 성행 중인데요. 예. 일단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건지 꼭 따져보고 그게 아니라면 일단 가입을 하지 않는 게 피해를 없애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유튜브나 또 뭐 여러 플랫폼 사이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리딩방의 유혹 우리가 일단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